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32강, 32의 1강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32강의 띠은 캡틴은 우두머리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어근 캡이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head, 머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적의 어근이죠. 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capin 또는 sepin, chieve 또는 trapped 또는 cattle, 이런 표현들이 다 기본적인 어근인 이 head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head라는 단어의 영어식 사고방식, 과연 의미 확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머리가 되는 것이죠. 머리가 되는 것인데, 또 머리에 쓰는 모자, 이 모자도 역시 이 캡이라는 어근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라는 것은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꼭대기에. 이 꼭대기 의미예요. 정상의 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top, peak, summit이라는 단어가 있죠. 맨 위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 확장은 무엇이냐면, 머리는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캡이라는 표현이 바로 중요성의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어근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아주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캡은 헤드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 중에 의외의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캐들이라는 단어나 이 chap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캐들이라는 단어에서 CA는 바로 캡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머리가 되는 겁니다. 머리. 그래서 이 캐틀이라는 표현이 왜 소가 되느냐? 머리가 큰 동물에서 유래가 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chapter라는 단어에서 이 H가 생략되면 뭐가 나와요? CAP가 나오는 것이죠. 역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각 단원의 머리에 맨 앞에 써놓는 것을 우리는 chapter라고 하는 거예요. 장이라고 번역이 되죠.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캡이라는 단어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이 캡의 7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캡은 뭐다? 머리 또는 모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머리에 쓰는 모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머리를 모자로 덮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뭐로 덮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뭐뭐로 덮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는 신체의 끝이죠. 끝. 이 몸이 있으면 이 끝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끝이라는 표현이 en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끝이라는 것은 바로 또 어떤 limit, 한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캡이라는 표현이 한도, 동사로 쓰이면 X의 한도를 정하다가 됩니다. 한도를 정하는 개념이 되죠. 세 번째 의미예요. 모자는 머리에, 이 모자라는 것은 머리에 덧붙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더 재미있게 하려고 이야기 등을 덧붙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더 재미있는 말, 더 재미있는 행동을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빨에 모자를 씌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치관을 씌우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미죠. 근데 머리는 머리인데, 머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죠, 우두머리. 운동선수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표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동사로 쓰이면 대표 선수를 뽑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캡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머리에 쓰는 모자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병의 머리에 씌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뚜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의미를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죠. 이 캐피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의 5가지 의미를 오늘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캡이라는 단어, 캡핏이라는 단어는 이 머리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머리는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중요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소의 머리 또는 중요한이에요. 중요한. 보세요. 머리, 우두머리죠. 여러분들 도시 중에서 우두머리,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중요한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도 또는 중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자본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중세 때는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농업이었죠. 농업. 그럼 소는 농부에게 뭐요? 중요한 자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본 또는 자본금, 사람으로 쓰이면 자본가 또는 자금 또는 자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capit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는 농부에게 중요한 자본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겁니다. 이게 수도, 중심지 또는 자본, 자본가, 자금, 자산, 형용사로 쓰이면 중요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의미예요. 근데 머리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문자라고 그러죠. 대문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때에는 반란자를 중세 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 반란자를 머리를 잘라 주겠다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단두대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단두대. 이 머리를 절단낸다라는 얘기. 절단한다라는 개념이죠. 중세 때 반란자를 머리를 잘라 주겠다 해서 유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가 뭐가 돼요? 사형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사형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decapitation이라는 표현은 이 머리를, 니라는 표현은 제거를 의미하는 말이죠. 머리를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참수하다, 목을 베다가 되는 겁니다. decapitation이라는 단어가 참수하다, 목을 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형이라는 단어가 우리 독해 중에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사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capital punishment 또는 death penalty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apital의 다섯 가지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명사로 쓰이면 수도, 중심지, 자본, 자본금, 자본가, 자금, 자산 또는 대문자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중요한 또는 사형의 의미로 활용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capitalize라는 단어입니다. capitalize. 이 단어는 이 세 가지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capital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 또는 대문자라고 그랬죠? 대문자. 이거는 이 동사전미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자본이나 대문자입니다. 첫 번째 의미죠. 자본을 대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invest라는 단어입니다. 투자하다, 출자하다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본을 이용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뭔가를 이용하다, 활용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때는 전치사 on을 써요. capitalize on 그러면 이용하다, 활용하다, 또 기회를 얻다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capital이라는 표현도 대문자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동사니까 대문자로 쓰는 것을 capitaliz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captain.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captain 많이 들어보셨죠? 이 captain의 네 가지 의미를 여기서 알고 가겠습니다. cap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머리,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여러분들이 take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take, 잡다 또는 차지하다라는 얘기예요. take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왔다? 바로 이 take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머리,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의미예요. 배나 비행기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장 또는 기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캡틴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주장이죠.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뭐가 됐어요? 캡틴이 됐지, 캡틴. 바로 주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스포츠팀에서 선수 중의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단위의 부대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위 또는 대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업 분야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고물이라고 그래요. 고물. 이 네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선장, 기장, 주장, 그 다음에 대위, 대령, 그 다음에 고물이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이 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캡은 뭐예요? 캡은 머리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top, peak, 가장 위쪽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정상. 그래서 이 캡의 기본 의미는 정상 또는 가장 위쪽이 되는데요. 가장 위쪽에 입는 옷을 우리는 망토, 외투라고 하죠. 맨 안에는 언더웨어를 입잖아요. 속옷을 입죠. 그 다음에 또 뭐 입고, 망토는 가장 위에 입는다는 얘기예요. 망토나 외투를 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 이 단어가 이제 봉우리 곳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해안가에서 가장 높게 솟아있는 곳을 의미하는 말이죠.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 그걸 봉우리나 곳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per capita라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per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 뭐뭐마다, 뭐뭐당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capit은 바로 머리, 둘을 의미하는 말이죠. 머리 한두 당, 다시 말해서 1인당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per capita라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죠. handicap이라는 표현이 handicap. 그런데 이 단어는 이 hand라는 단어와 전치사 in과 그 다음에 이 cap이라는 단어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보세요. hand라는 단어가 뭐예요? 손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다음 in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cap이라는 표현은 바로 모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and, in, cap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handicap이라는 표현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모자 안에 손을 넣는 개념이에요. 근데 손은 손인데 돈을 들고 있는 손을 넣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이라는 표현은 이런 환경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 명이 술을 먹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 D, E라는 사람들이 뭐를 먹어요? 이게 술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술을 다 먹은 후에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각자 형편에 따라서 손에 들고 있는 돈을 모자에 넣는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해서 가장 많은 돈을 넣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죠. 돈을 많이 넣고도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조건이라는 이런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불리한 조건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뭐가 됩니까? 불리하게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불리한 조건의 신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의 신체를 갖고 있다,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 handicap, the disabled라는 표현이 나오면 장애인들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capitulate이라는 단어죠. capit은 뭐다? 머리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lat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lat라는 표현이. lat는 어원이 바로 carry라는 단어인데요. 이 carry에는 공간적 이동 또는 내놓다, 옮기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translate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언어를 어떤 언어로 옮기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번역하다가 되는 겁니다. 적군에게 머리를 내놓는 개념이에요. 머리를 뭐하다? 이동을 한다. 적군에게 내놓는 개념이에요. 내놓는 개념. 그럼 적군에게 머리를 내놓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굽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굴복하는 단어입니다.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굴복하는 단어가 순수한 영어에서는 giving 또는 yield라는 표현이 있고요. 굴복하다 항복하는 단어로서 surrender이라는 동사가 있는 겁니다. 9번째 단어죠. decapi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decapitation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ne라는 단어는 바로 away, 분리나 제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capit은 뭡니까?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죠.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고, a이라는 단어는 바로 동사 전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머리를 제거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을 자르다 참수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behead라는 단어도 behead라는 단어도 역시 참수하다가 된 겁니다. 머리를 뭐요? 베는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 의미요. 이 단어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어떤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원이 있겠죠. 근데 사원이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먹거나 불법, 부정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자, 머리 잘라버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면직하다, 해임하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단어는 특히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면직하고 해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의어로는 dismiss라는 표현이 있고요. discharge라는 표현이 있죠. fire이라는 표현이 있고 sac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ack. 그런데 이 sack이라는 게 뭐 이런 가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가방. 이게 사원을 해고를 합니다. 그럼 그 사원은 자기 물건들을 이 sack, 가방에 싸서 뭐요? 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sack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뭐요? 해임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꼴은 decapi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당연히 목베기, 참수, 비유적으로 해고나 파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decapi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충어로 이제 부당해고라는 단어가 독해 중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unfair decapitation 또는 unfair dismissal 또는 unfair discharge 또는 unfair layoff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off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분리나 제거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네 가지 표현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단어입니다. recapitulation이라는 단어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요약하는 단어, 요약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summarize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re라는 접두는 바로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capitula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머리는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부분, 메인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et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본적인 의미가 캐리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이 캐리라는 표현은 뭐 운반하는 개념이 운반하다, 운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을 운반하면 전달하다라고 그러죠.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write가 뭐예요? 이야기하다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recapitulation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반복되는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뭐요? 요약하다가 되겠죠. 또는 이미 한 말, 결정사항 등의 개요를 말하는 개념이 돼요. outline이라는 단어가 바로 개요를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매우 중요하고 아주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까지 명쾌하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서 두세 번을 반드시 반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써보시라는 얘기죠.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뭡니까? 준보 영단어입니다.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준보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